그런데 친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짜 친구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료 승차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주는 걸 다 바나나, 돈, 여러 가지를 제가 주는 혜택을 받다가 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도망가 버리는 가짜 친구들이죠. 그런데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무임 승차하는 가짜 친구들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자체가 워낙 험난하기 때문에 계속 가짜 친구와 진짜 친구가 자연적으로 식별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지난 10,000년 동안 문명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명 덕분에, 기술 덕분에 세상이 점점 안전해지다 보니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터넷에 수백, 수천 명 내 친구라고 주장하는 이 친구들의 사실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친구인 척을 하는 그런 가짜 친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어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글쎄요, 뭔가 찜찜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F의 핵심은 진정한 친구가 돼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친구이도록 처음부터 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입양해가는 그 아이의, 그 가족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 클라라 인생의 목표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계속 구상하는 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또 희생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진정한 친구들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동시에 기술을 통해서 인공적인 친구로 대체하려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1950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었고 처음 한 30년 동안 사용했었던 방식을 지금은 룰 기반,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세상에 대한 법칙을 코딩을 해줬던 거예요. 뭐 고양이는 이렇다, 강아지는 이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980년도였었죠.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됐습니다.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계학습은 사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학습시킬 만큼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들도 발달하다 보니 이 세 가지 트렌드가 합쳐져서 심층학습,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소개됐죠. 이제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동차다, 이거는 자전거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불평등을 알고리즘화하지 않나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에게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에 교수, 프로페서라는 단어를 치면 대부분 등장하는 인물들이 백인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검색 엔진에 흑인 청소년, 블랙틴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대부분 감옥에 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이미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린 데이터를 누가 올렸을까요? 확률적으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소비자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확률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에는 편파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파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이 더 극단적으로 편파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술로 물체 인식을 해본 겁니다. 건물을 보여주면 건물이라고 잘 인식하고 비행기를 보여주면 비행기라고 잘 인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흑인 여성이 등장하면 고릴라라고 인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또는 신부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인공지능 기계가 백인 여성은 신부라고 대부분 답을 하는데 인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여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하고 함께 살아야 될 인공지능이 가진 세계관이 결국 중립적인 객관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편파적인 세계관을 고스란히 우리는 기계들한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증기기관이 도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전기를 통해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기술을 통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제 막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고 두 개씩 묶여 있다는 거예요. 증기와 전기가 합쳐져서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이제 막 2차 기계혁명이 완성되고 1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대량 생산했다면 이제 2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질 기계들은 인간의 지적인 노동력을 대체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은 글쎄요, 전쟁과 평화 같은 이런 거대한 책을 1초에 100만 권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하고 단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우리 인간하고 경쟁을 했을 때 사실 인간은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육, 교통, 방송, 농업, 이 모든 것에도 인공지능이 포함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포함되지 않은 게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라와 태양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적어도 저에게 주는 핵심 질문과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모습 X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 핵심일 텐데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X 더하기 AI 하면 이게 좋아지겠구나. X가 자동차라고 칩시다.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포함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그러면 모든 교통, 모든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아질까라는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X 더하기 AI는 X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X가 Y라는 다른 것으로 변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성 더하기 AI는 우리 인간이 AI 덕분에 글쎄요 더 좋아지고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 자체가 변종되지 않을까, X였었던 인류가 Y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